독일이 엄청나게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인데 디젤 잠수함 그 성능을 우리 앞서 있다. 저는 잠수함 탄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같이 훈련을 해보거든 바다에서. 그럼 우리가 이긴단 말이죠. 미국은 2차 대전까지는 탑 오브 탑 그 정도로 함정 척수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랬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쇠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델토르 해군성 장관이 와 다 서치했어요. 탐색했다고. 일본하고 우리 것도 다 보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어떤 게 있으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의 잠수함은 지금 21척이 있는데 18척은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조립 생산했어요.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 HD 현대중공하고. 그런데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이거는 독일에 사다가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는데 여기 조립 생산하고 우리가 수리하고 하면 리엔지니어링, 역설계해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올 거야? 만들어낸 게 3000톤급 도산안창호예요. 근데 이 도산안창호함은 독일이 엄청나게 그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인데 디젤 잠수함 그 성능을 우리 앞서 있다. 저는 잠수함 탄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같이 훈련을 해보거든 바다에서. 그럼 우리가 이긴단 말이죠. 모의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최고 수준이다. 그중에 잠수함이라는 성능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얼마나 조용히 안 잡히느냐, 얼마나 막강한 그 공격 능력을 가지냐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중에 있을 수 있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면에서 독일의 기존 잠수함을 능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 잠수함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지상무기, 공군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선을 많이 보이고 각국으로부터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함정 쪽으로 오고 있다. 잠수함, 그다음에 원해 경비함, 초계함 이런 데로 오고 있어가지고 해상무기는 만드는데 한 10년 걸려요.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12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는 등치가 크잖아요. 함정은 종합방산이라고 종합방산. 거기는 포도 들어가고 뭐 미사일도 들어가고 엔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뭐 레이더 장비도 들어가고 그런 종합방산인데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가 잠수함 한 척 도산안창호 같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K9 자주포는 한 대 40억 정도 남짓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400대더라고 400대. 배 한 척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함정까지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좋죠. 우리 방산의 희소식이죠.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사절단도 많이 오고 우리 가서 브리핑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함정 쪽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한국 조선업이 기회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미국은 2차 대전까지는 탑 오브 탑, 완탑이었죠. 완탑. 그 정도로 함정 척수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랬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쇠락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전쟁 끝나고 냉전이 시작돼. 냉전.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과 경쟁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했는데 냉전이 90년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는 적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조선산업 이런 게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1920년대에 만드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존스법. 이 존스법은 미국의 연안에 움직이는 모든 배는 미국에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물량 줄 테니까 너네 착실히 만들어서 공급해. 이랬다고. 그런데 미국은 거대 시장이지만은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뭐 기술 개발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안주하지 안주. 신기술 이런 거 안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내 내수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가 문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조선소가 확 줄었어요. 그런 와중에 한 8, 90년, 90년대, 2000년 되면서는 그 기술이 한국하고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으로. 그 붐이 조선업이. 그래서 한때 한국이 2010년 정도 때는 세계 1위였어요. 아주 뭐
현대, 조선하고 뭐 대우조선, 삼성 이런 데는 완전히 긁어 모았지. 응? 수주를. 이 정도 했었는데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또 부상한단 말이야.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물량으로 그냥 싼 걸로 또 주름 잡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현재는 세계 조선 생산 능량의 50%를 이상을 중국이 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한 28, 7, 8%, 일본이 한 17, 18%이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조선업은 거의 사양길에 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은 뭐 자기 나라 그 군함도 정비하는데 애로가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군함은 정비 들어가면은 딱 맞춰서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작전할 거 아니야.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제대로 나오는 배가 별로 없대요. 언제까지 수리해달라 하면은 계속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소 기술자 양성하는데 게을렀고 경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바짝 긴장했죠. 그러는 가운데 이 중국은 엄청나게 벽돌 찍어내듯이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국이 기술을 좀 가져다가 이 전수받아가지고 LNG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중국이 뭐 잘 인기가 없으니까 그 조선소가 빡 올라가다가 지금 침체하는 상황에서 조선소 살려 해가지고 거기서 막 군함을 찍어내는 거, 이제 생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세계 시장을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미국 전투함 숫자보다 중국 전투함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해군 약한 건 아니에요. 스틸 1번인데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 10만 톤짜리 이상 11척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천주국 아니면 할 수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빼놓고는 지금 중국이 숫자에서 앞선단 말이에요. 구축함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죠. 전쟁을 한다 하면은 큰 배도 싸울 수 있지만은 배 척수가 많아야 되거든. 살아남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수리할 배도 없어, 수리할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는 한국하고 일본이 또 우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델토르 해군성 장관이 와 다 서치했어요. 탐색했다고. 일본하고 우리 것도 다 보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현대 중공하고 하나오션 대단하네.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가격이 싸요. 일단 가격이 미국하고 이런 데는 또 인건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경쟁은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3분의 1 가격이면 한국에서 만드는 구축함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네. 여기 이제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격증 따라. MSRA인가 이게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걸 따라 해가지고 현대하고 하나오션 지금 다 따놨다고. 따자마자 하나오션에서는 그 MR로라고 있어요. MR로. MR.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런 게 있는데, 함정이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수리하고 정비 유지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부속품도 해주고, 그런 거를 우리가 사업을 땄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군함 시장에서 연간 그 수리해주고 이런 게 MR로 사업 한 2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R로 시장 들어가면은 이제 좀 하다 보면은 능력을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도 안 돼. 앞으로 좀 계속 해주세요. 이러면 뭐 완전히 그냥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조 함정 새로 만드는 배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목표거든. 그래서 야금야금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미국은 자기의 뒤떨어진 조선 기술 능력 이거를 한국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들의 함정 수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태평양에 있는 미군 함정을 수리하려면 본토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면 좋잖아요. 빠른 시간 내요. 이런 다목적용으로 지금 MR로 사업을 우리에게 협조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8조, 캐나다가 70조 규모의 잠수함 입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폴란드가 원하는 잠수함은 어떤 종류인가요? 폴란드나 캐나다는 다 급해요,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소련, 러시아 때문에 급하고, 그래서 빨리 해군력도, 폴란드 바로 옆에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앞에 있다고, 코앞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면 해군력을 빨리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오르카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 현대화 기구인데 거기에 잠수함 3척을 구입하는 거예요. 폴란드는. 그래서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데가 다 응찰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대하고 그 하나오션이 같이 이제 경쟁에 대해 들어가지고 좀 우리가 좀 불리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까지 하나만 모델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불리한 상황이 있지만은 아무튼 폴란드가 그런 계획을 제출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RFP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구서. 그때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이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보다 성능이 앞선데 우리 배가 좀 커요. 그 3,000톤급인데 이제 폴란드 앞배는 그렇게 수심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 조선소 같은 경우는 배를 좀 크기를 줄여가지고 뭐 비딩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때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EU에다가 너희들 방위비 올려 왜 거저 먹으려 해. 그래가지고 막 압박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적이 없잖아요. 인접국에. 거의 미국이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덕을 많이 봤어요. 아 너희들도 올려. 뭐 이렇게 예의 없어. 이러니까 막 해군력을 키우다가 그래도 해군력 중에서는 잠수함이 가성비가 뛰어나잖아요. 뭐 일단 그 공격적인 무기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캐나다가 4척이 있어요. 그게 4척이 있는 게 영국의 빅토리아 잠수함 그 어폴더급 잠수함 4척을 사다가 운영했어요. 중구 잠수함. 캐나다 잘 사는데 중구 잠수함 사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중구 잠수함 사다 왔는데 배보다 배급이 큰 거야. 하나는 화재 나와서 운용도 못하고 3척을 하다 보니까는 원래 이 배를 사가면은 부속품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가려줘야 되니까. 그 오래되니까 오히려 뭐 부속품 조달하기도 힘들고 돈이 더 든 거예요. 사온 것보다. 그러니까 빨리 현대화 시키자 해가지고 한 12척, 8척에서 12척 가격이 막 70조 정도 된다. 다 배값이 70조가 아니라 뭐 그야말로 턴키로 가져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대 시설, 뭐 부속품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 그런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8조 정도. 그 이외에도 뭐 필리핀이나 사우디 이런 데도 지금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 시장에서 잠수함 시장에서 지금 국제 무대에 뛰어드는 본격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1,400달 3척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낭보를 전하느냐 마느냐 지금 현대하고 하나조선소하고 국내 경쟁도 심하고 해외에서 경쟁도 심해요. 이게 좀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캐나다 같은 게 일본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본 잠수함도 훌륭하거든 성능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픽 이슈로 떠오르겠는데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조정 통제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완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좀 더 요구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현재 방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할까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지속됐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폴란드같이 한꺼번에 무기를 산다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다 동구권에 있는 국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계속 다시 불러들이려고 그냥 반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유럽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토에서 국방비를 2%, GDP 2% 다 올린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될지라도 거기 나토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다 수준이 높고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데는 더 수준이 높단 말이죠. 독일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국물이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걸 뺏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이집트, 그다음에 남미 이런 데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확장하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간군이 합력을 하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걸로 끝날 수 있다. 그다음에 한국 무기가 이렇게 잘 나가면은 견제가 엄청 세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무기들 중에서도 우리가 독일 기술 사용한 것도 있고 미국 기술 사용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잘 나가면 시비 걸릴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잘 가지치기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가 만드는 거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특허도 잘 만들어 놓고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이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이제 그런 생산 시설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국내는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왜냐 북한을 대상으로 계속 우리 군사를 키워왔잖아요. 그럼 북한은 우리가 이겨요. 이제 핵무기를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에요. 국내 조선소나 그다음에 이제 탱크 만드는데 제조업 만드는. 그래서 수출을 계속 견인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정부가 해줘야 돼요. 정부가 성능 개량도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수출을 가서 같이 파는 데 가서 프레젠테이션 같이 해주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절충교육 같은 거는 뭐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와서 그 학생들이나 뭐 그 직원들 이런 사람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탐방시키고 이런 것들 잘 해줘야 돼.